다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저가가 4억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수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만 잘 활용한다면 자기 자금을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 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이 물건은 바로 앞에 영상에서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린 후 임차권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건의 현황이나 등기부상 내용은 종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임차권 부분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따라서 매수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만 잘 활용한다면 자기 자금을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요. 특히 임차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 금액의 임차 보증금이 인수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 원룸이고요. 토지 면적은 32.91평, 그리고 건물은 연면적이 52.51평입니다. 감정가는 5억 4,8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한번 유찰에 대해서 최저가가 4억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감정가의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감정가입니다. 5억 7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이어서 건물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1층, 2층 지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4.9평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1990년 5월 1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년 정도가 됐으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총 5명의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기모 씨인데요.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임대차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따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차인 김은모 씨부터 보겠습니다. 김은모 씨는 임차 보증금이 2,300만 원이 나타나 있는데 전입 신고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매각이 되면 소멸하고 따라서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임차인 송병모씨 보증금이 1,500만원에 월세가 27만원입니다. 전입일자가 2016년 12월 9일로 되어 있고요. 또 확정일자 2016년 1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따라서 송병목 씨는 비록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이기는 하지만은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추가 인수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 이예모 씨. 이예모 씨는 보증금이 지금 현재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22년 5월 25일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일자가 2017년 11월 29일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예모 씨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할 임차권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임차인을 볼까요? 이호모 씨. 보증금 1,500에 23만원입니다. 월세가 23만원인데 전입일자가 2017년 3월 6일날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습니다. 역시 그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권도 낙찰자에게는 부담을 줄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조기모 씨인데요. 이 조기모 씨는 보증금이 1억 5,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고 또 대항력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7년 1월 4일인데요. 말소 기준권리일자보다도 지금 빠른 것이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배당 요구 일자를 보니까 2022년 8월 23일인데 그 위에 그 배당 요구 종기를 보면 2022년 8월 23일이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날, 그러니까 마지막 기일날 배당 요구를 했다. 자,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과연 진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배당을 받을 것인가,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만약 이 조기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일부 배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증금을 보면 1억 5,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금 액수는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는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물건에 담보물권자가 있을 때는 담보물권의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양쪽 등기부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현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담보물권이 없습니다. 압류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처분 2건이 있고, 강제경매 등기가 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조기모 씨는 소액 임차인에 일단 해당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 1억은 일반 채권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별도의 집행권은, 예를 들어서 판결서 등이 없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으로조차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조기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조기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기모 씨는 현재 소유자인 고명모 씨의 배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중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조기모 씨가 나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임차인 조기모 씨와 동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조기모 씨는 채무자 겸 소유자인 고명모의 배우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소유자인 고명모 씨는요, 또 종전 소유자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로부터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결국은 이 임차인 조기모 씨는 현재 소유자인 고명모 씨와는 배우자 관계에 있고,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부자 관계입니다. 전 소유자가 조기모 씨의 아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6년 11월 7일 날 조명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고명모 씨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고명모 씨는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은요, 2019년 1월 29일 날 아들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20년 3월 30일 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소유자는 고명모 씨입니다. 결국 이 조기모 씨는 아들이 소유자로 있을 때 점유했는데요. 물론 이 사실만 가지고 부자 간의 임대차 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 간의 임대차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요. 아울러서 종국적으로는 그 아들 명의 부동산을 모친인 고명모 씨가 또 이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로 비춰봤을 때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아들 조영모 씨로부터 모친인 고명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래 그 가처분이 2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명모 씨의 가등기에 대해서 임동모 씨가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들 조영모 씨가 2019년 1월 29일 날 그 모친인 고명모 씨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0년 3월 30일 날 본등기를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동모 씨가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가처분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2020년 4월 10일 날 또 하나의 가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고명모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또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의 정확한 피보전 권리는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한 것이죠.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임동모 씨는 조영모 씨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조영모 씨가 임동모 씨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모친 고명모 씨한테 매매로 넘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유로 임동모 씨가 고명모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서 다시 아들 앞으로 원상 회복하라,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서 원상 회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소유권은 고명모 씨한테 그대로 남겨주되 일정한 금액을 임동모 씨에게 반환하라, 다시 말하면 가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됐고, 그 판결에 기해서 임동모 씨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판결문을 보면은 당시 임차인들이 모두 조사돼서 4명으로 나타났는데, 각 임차 보증금을 보면 임차 보증금이 1,500만원인 사람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2,300만원, 나머지 한 사람은 3,400만원의 보증금이 있다라고 판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그 소송은 소재기일이 2020년 4월 2일이고요. 그리고 변론 종결일이 2021년 1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인 2021년 1월 27일까지 임차권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현재 그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차권 현황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500만원짜리 2명은 바로 이 송병모 씨하고 그 밑에 이호모 씨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3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2,300만원짜리 임차인은 김은모 씨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김은모 씨는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낙찰자 입장에서 크게 염려할 바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3,400만 원인 사람은 누구일까?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예모 씨하고 조기모 씨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예모 씨는 현재 보증금이 미상이라서 이예모 씨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나중에 했지만요.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임차인으로 확인이 되고 보증금이 3,400만 원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판결서 내용을 가지고 임차권 현황을 한번 대조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 이 조기모 씨가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또는 확인이 됐겠죠. 그런데 그 판결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내용 그리고 판결서 내용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조기모 씨는 전 소유자인 조영모 씨 그리고 현 소유자인 고명모 씨와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판결서에 나타나 있는 임차인 현황을 보더라도 조기모 씨는 임차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냉정하게 따져서 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조기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임차 보증금 1억 5,500 중에서 5,500만 원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만 나머지 1억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매우 희박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역시 이해관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임동모 씨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